메니엘시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이 메니엘시병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메니엘시병의 변화된 진단 기준의 항목 중 청각학적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메니엘시병은 국제적인 진단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진단 기준이 1995년도에 한번 크게 바뀌었고, 다음에 2015년도에도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인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진단 기준은 1995년도에는 청각 검사로 기록된 난청이 1회 이상 존재입니다. 최소한 청력 검사로 난청이 한 번은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메니엘시 병은 증상이 호전이 되면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되어서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검사를 하면 이 난청이 사라져서 기록을 보지 못한 의사 선생님은 메니엘시 병을 진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먹먹함 등의 청각학적 증상이 있을 당시의 기록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난청이 존재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이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저주파수나 중주파수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이는 어지럼증 발작 전, 발작 시 또는 발작 후에 이완된 귀에서 최소 1회 이상을 보이는 경우로 이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은 메니엘시병이 아니란 뜻은 아니고, 워낙 고주파수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다양해서 그러합니다. 노화나 사격 같은 소음성 난청에서도 고주파수 난청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난청을 가지고 있는 메니에르 임상 양상을 가진 환자의 진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도 250, 500Hz를 우리가 저주파수로 정의하고 1000, 2000Hz를 우리가 중주파수로 정의하는데, 메니엘시 병은 대부분 초기에 2000Hz가 소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50, 500, 1000Hz에서 난청이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도는 반대쪽 귀에 비해서 30dB 이상 떨어져야 메니엘시 병에서 나타나는 난청의 패턴으로 본다고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난청과 어지럼증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있어서 전후에 상관없이 검사상 난청이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예는 어지럼증 발작 시점의 전후 각각 24시간 이내로 난청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인 메니엘시 병의 청력 양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편두통성 현운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메니엘시 병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는 질환과 매우 유사한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의사 선생님들조차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메니엘시 병으로 잘못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가장 감별의 중요한 요소가 청력 검사 결과이고, 따라서 이 청력 검사의 결과의 기준이 강화가 된 것은 편두통성 어지럼증과의 감별을 염두에 둔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명이나 이충만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증상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증상은 반드시 메니엘시 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 특히 편두통성 현운 등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환자분들이 이 증상이 있다고 대답을 하시면 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메니엘시 병으로 진단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시는 일부 환자분들에게도 해당되시는 사안입니다. 메니엘시 병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청력 저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메니에르시 병의 원인인 뇌의 압력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상은 보통 초기 메니에르시 병에서 잘 나타나고 특히 어지럼증 발생과 시간적인 일치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아주 전형적인 메니에르시 병 환자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귀가 먹먹하고 우웅한 소리가 들리게 돼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이 한 1년 전부터 있었는데 1년 후에 메니에르시 병 같은 양상의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 이명을 진단 기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는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과 자세한 상담이 필수적이겠죠. 저의 경우는 이 이명이 어지럼증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기존에 들었던 이명보다 크기가 증가하거나 귀 먹먹함이 동반이 되면서 이명이 있으면 메니에르시 병에서 나타나는 이명의 양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메니에르시 병의 진단 기준을 설명하면서 메니에르시 병의 임상 양상을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진단 기준을 환자분께 문진과 검사 소견으로 알아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 하니 제대로 진단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니에르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이 메니에르시 병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